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죠. 황희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네. 코스피로 봤을 때는 정강후약이 돼버렸어요. 네. 외국인도 뭐 양시장에서 매수는 했습니다만 선물 어쨌든 한 3,900억 정도 나왔고 네. 매도가 일단 이렇게 시장이 밀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연초에 발령을 새로 받아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에 이제 자산관리센터에서 조금 더 이제 최전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는 일은 뭐 비슷한데 뭐 이제 주식 영업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주변 동료분들하고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다들 힘들어하시긴 합니다.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게 요즘 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뭐 그때도 사실 조금 평소와 다른 움직이긴 했었죠. 12월 달에는 원래 좀 재미가 없었어야 되는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이제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였었고 그거를 이끌었던 섹터들이 1월 초 들어오면서 쭉 빠지는 전형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연초 돼서 원래 1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연말에 조금 더 세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1월에 기대하고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 일단은 최근 2주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오늘장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LG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죠. 좀 특징이라고 하면 LG전자는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빠져 있었죠. LG전자는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었고 어제 LG전자가 잠정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3,100억 정도 나왔죠. 예. 근데 컨센이 한 6천억 정도였는데 엄청 떨어져 나왔죠.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을 했었고 오늘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형국을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반대로 삼성전자도 좀 사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죠. 삼성전자 어차피 뭐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상 4분기에는 뭐 성과급이라던가 뭐 빅베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을 신경을 쓰진 않지만 크게 타 분기 대비해서 신경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뭐 나쁘게 나오더라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좀 컨센보다 조금 나쁘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좋은 움직임이었었는데 오후 들수록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 간에 뭐 다른 거는 또 다른 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채차하고 다른 거는 LG전자는 이미 먼저 빠져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를 기대하고 이미 주가가 먼저 12월 말에 좀 오버슈팅들이 좀 나왔었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과매수 국면이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소부장들도 장 초반에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HBM과 관련된 주식들, AI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 뭐 이오테크닉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가 음전환하면서 소부장 주식들도 좀 빠지면서 그리고 오후 들어서 2차전지 주식들도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려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빠진 자금들이 뭔가 주도 섹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초전도체 이슈가 또 있었고 그렇지. 계속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또 개별 테마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요. 약간 뭔가 어느 한 섹터가 뭐 한 이틀 이상 테마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주식들 빼고는. 그래서 계속 빠른 순환매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그 삼성전자 그래도 적자가 줄어들지 않았냐 예상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적 호전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커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홍콩 증시가 난 빠지면서 네. 이 한국 증시도 같이 빠진 거 아니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홍콩 증시 빠지는 거는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이제 홍콩 자금들, 이제 홍콩에는 사실 금융계 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콩계 자금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를 좀 싱가포르로 많이 움직이는 양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좀 말라 있고, 좀 홍콩 주식 중 이제 홍콩 H 지수에 상장되는 종목들 중에는 하루에 한 주도 거래되지 않는 종목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콩 주식하고 연동은 뭐 일부 돼 있긴 하겠지만 굳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 이야기를 하셨길래 뭐 뒷부분을 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보면요, 수급이 되게 좀 굉장히 조금 독특합니다. 예, 최근에 흐름들이 좀 독특한데요. 뭐냐면 일단 이거 선물부터 좀 보시면요, 지난번 12월 동시만기 이후 8일부터인데요, 8일부터 지금까지인데 여전히 2조 순매수예요. 2조 원대 순매수 보여주고, 외국인들 기준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1월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한 2조 가깝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2월 말까지만 보면 4조 매수였다라는 거죠, 거의. 예, 1월 한번 봐볼까요? 얼마 매수였나? 예, 거의 4조 5천까지 매수를 했었었네요. 12월 한 달 동안에만. 예, 거기 빠져나갔던 물량들이 좀 빠지면서 연동되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물을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물에는 진짜로 현물은 오히려 3조 샀던 것들이 12월 말까지 3조를 샀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뭐 샀다 팔았다 1,000억대, 이거 코스피에서 1,000억대 뭐 이 정도는 사실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기관에서 좀 파는 물량, 기관에서 연말에 배당받으려고 들었던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거 물량 빼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작년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유독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대만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CES,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CES,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CPI 발표도 있고, 네. 1월 말에는 FOMC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변동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공매도를 못하는 상황에서다 보니까 그 변동성장이 굉장히 좀 심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파생 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방향성이 잡혀질 때까지 기관들도 나름대로의 나름 로직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지금 큰 주식이든 작은 주식이든지 간에 어떤 한 테마가 나오더라도 길게 움직일 수가 없는, 한번 쫙 올라가면 한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 올라가면 쫙 팔아버리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지금 또 그렇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0%를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이, 뭐 삼성전자도 오늘 음봉이 조금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자동차가 사실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가치를 제대로 받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1월 들어서면 또 급락으로 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사실 이런 흐름 좀 쉽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카카오는 그렇게 지탄을 받았던 카카오는 지금 바닥에서 거의 2배, 5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게. 네,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하나의 뭔가 테마가 생기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사실 AI 테마 비슷하니까 그걸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변동성장, 그러니까 여기에 변동성장에 내가 적응을 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밀렸잖아요. 그럼 내일 하루 더 밀리면 내일 좀 정도 주워 담고, 오늘 막판에 또 바이오들이 또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럼 바이오 하루 이틀 또 올라가면 또 매도해서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사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네. 우리 작년에 네. 얘기 나눴던 네. 그 상 같아요. 4848. 네, 지금 딱 그런 장세예요. 48 장세. 네.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거는 작년과 올해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다른 건 뭐냐면, 대형주들도 그렇고 뭐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좀 과열 갔다가 정상권으로 좀 회귀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였냐면 하락하다가 반등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하다가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한 작년보다 50% 정도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 연초 들어서면서부터 한 추정치가 한 5%가 이제 좀 감익됐다 이제 그런 평가는 있지만 어쨌든 2024년도 온기 봤을 때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오히려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좋아지는 국면인데 그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 가장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 좀 오버슈팅 나왔던 것들이 좀 반동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도 사고 팔고 말 그대로 사팔 장세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5에서 10%만 가도 한 팔았다가 정말 작은 주식들 말고요. 그러면 좀 떨어지고 다시 사고 만약에 팔고나 더 올라가면 또 다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런 장세인 거죠. 그럼 결국은 주도주가 언제 나올 거냐인데 결국은 2024년도 추정치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 이제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명절 지나고 나서 2, 3월 되면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또 있고 4월 달 되면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쯤 되면 주도주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뭔가 바이앤홀드하는 장세는 그때일 것 같고요. 지금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얼마큼 좋아질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sek터들이 진짜 좋아지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시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냥 차익실현이 조금 올라가면 차익실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오늘 좀 좋게 봤다가 네. 뭐 버린 섹터나 종목도 있을 거고 네. 이제까지 좀 안 좋게 봤다가 또 네. 좋게 본 종목이나 섹터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걸로? 일단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화학주들이 사실 올해 안 좋아요. 네, 지금 주가는 안 좋습니다. 주가 안 좋아. 네, 근데 화학주들의 올해 예상치들을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조금 이게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케인즈의 이제 미인대회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화학주 올해 좋아진다. 근데 굳이 뭐 살 필요가 있을까? 다른 거 좋은 거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영해서 보면 결국은 센 놈이 지금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뭐 본인들만의 단기, 중기, 장기의 기준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평선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한 151선 또는 201선을 보는데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201선이나 151선 이하에 있으면 잘 매매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이제 200일 동안 이제 있다는 거는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거고 조금 비싸게 프리미엄 주더라도 바닥 못 잡고 주더라도 올라갈 때 산 주식들이 조금 더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바이오 또는 반도체들이 그런 거고요. 지금 안 좋은 것들이 화학, 뭐 건설, 그다음에 뭐 여타 뭐 기타 좀 대형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구는 조금 단기 매매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좋아진 섹터가 명확해서 일단은 그래서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시간만 지나면. 네. 그러면 지금 뭐 중국의 그 중주그룹인가 뭐 그쪽 파산 그 신청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뭐 지금 뭐 오늘 종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 시장의 상승 상태에서의 조정장이라고 우리가 좀 보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결국 키는 금리 인하일 건데요. 그 금리 인하를 할 때 경착륙일 때 금리 인하냐, 연착륙하느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올해 한 5월 정도로 일단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9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가 처음 나왔을 때 그저께 사실 금리 인하 아직 이르다라는 시점이 나와서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인하할 거냐, 어떤 상황에서 인하를 할 거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금리 인하 시점들의 통계들을 보면 어쨌든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로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 특히나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원래 5월이었습니다. 5월. 근데 지금 이게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3월로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드와치에 나타나 있는 거라서 여전히 하반기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5월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3월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금리 인하 6번 정도 보고 있고 올해 과연 첫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금리가 딱 고점을 찍고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 9달, 8달, 9달이었어요. 그러면 딱 5월이거든요. 5월이나 6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당겨지느냐 뒤로 밀어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 직전이 가장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올해 상고하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는 거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여름 정도면 될 건데 늦어도 가을이면 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상반기에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올해 보면요. 네.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굉장히 올해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HBM도 있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300조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대표 이제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는 삼성전자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실적을 내준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 실적이 35조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거의 약 50조예요. 50조 엄청 많기는 한데 2018년도에 거의 59조에 비하면 여전히 모자라요. 그죠? 모자란데 주가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때 26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고점은 2017년에 나왔고 실적 최고점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실적이 얼마큼 나올까?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분기 지나고 나면 이제 2023년도 이제 묵은 게 돼버렸고 결국 작년이 바닥이라는 건 확실하고 올해랑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망치가 확실하게 조금 더 잡혀주면 삼성전자는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좀 자리 잡겠죠. 근데 방향성은 아직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일단은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에서 놀아야 된다. 되는 섹터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컨센이 정해지고 확정이 되고 좀 기대감까지 섞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모멘텀들 고려해 봤을 때 해볼 만한 시점은 그래도 상반기. 네, 그래도 상반기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상반기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상반기 동안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라고 봐요? 반도체 지겹죠. 근데. 지겹죠. 예. 근데 반도체는 이제 레거시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HBM으로 얘기하는 반도체가 튀어나오다가 또 CXL 갔다가 CXL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는 반도체인데 갔다가, 그렇죠. 이유가 다른 거라 자꾸. 네, 그 안에서 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저도 오늘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많이 줄였습니다. 또 오늘. 그러니까 안 좋아서 줄이기보다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소부장들이. 근데 오늘 오전에 좀 세게 반등들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뭐 오늘 충분하다. 또 기회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바이오들, SK바이오팜 뭐 2주 동안 SK바이오팜이 잘 가다가 10만 3천 원 거의 고점 가서 또 훅 밀렸거든요. 바이오팜 이런 것들. 여기서 또 순식간에 계속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을 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봐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쭉 한번 뽑아내다가 음봉 4개 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이 또 그랬죠.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이 주식도 급등했다가 또 밀리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이 다 지금 이평선 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매매해 보실 만해요. 근데 역배열 있는 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건 여전히 역배열 좀 낮기는 한데 다른 2차전지 주식들 보면 이제 2차전지 주식들은 저는 이제 중립입니다. 사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올라가는 주식들 특히 뭐 최근에 좀 좋게 제가 생각하는 게 엔캠 같은 주식들 있죠. 네. 이런 주식들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전해액은 엔캠 같은 주식들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이제 둘의 관계 의령되면 될수록 엔캠만 수혜를 볼 수 있는 또는 더블스코프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안 봤는데 더블스코프가
WCP죠. 일본의 W스코프고 이런 주식들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좀 뭔가 핵심적으로 있었던 2차전지 주식들은 좀 많이 밀리면 사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거기는 뭐 2차전지도 있겠지만은 그 네. AI, 네. 의료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주식이 확 밀리는 시점은 저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이번 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좀 과하게 밀려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버티실 만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진짜 제대로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빠져서 힘들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바닥에서 긁어모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진짜 더 세게 갈 것 같다라는 시점이 든다라는 건 누군가는 밑에서 한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주식들도 조금 과하게 밀리면 팔고 사고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라가면 좀 팔고 그런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코 DX 빼고는 포스코 DX는 사실 작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세게 올라갔던 게 있었죠. 포스코 DX만 다른 2차전지 주식들과 다르게 좀 과하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죠, 사실. 그래서 이 수급이 좀 끊겨 있는 이 종목만 빼고는 다른 종목들도 이제는 매매할 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 시리즈 말고도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뭐 2차전지 소부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도 이제는 조금 여차하면 해보실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우르르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반적인 다 같이 부침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캠처럼 또는 LNF처럼 LNF는 또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LNF 같은 거 또 다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처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들을 이제 봐야죠. 그래서 기업이 진짜 좋아지는 애들, 이드는 애들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단으로 작년 대비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애들은 분명히 해보실 만하다. 다만 역별에 있는 것들은 좀 짧게 치고요.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온 애들 위주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 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 하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은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은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